네,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가 찾을 수가 없네.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어디 갔지? 공유가 안 돼. 자,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예, 엘레강스홍님, 날마다 선무님. 날마다 선무님은 뭐로 들어오셨어, 형님이? 응? 맨날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있는데.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다 이야기한 거는 끝나고, 그제? 뭐, 불이 나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부분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뭐예요? 일주일이 넘었나? 그죠? 자꾸 이제 미국 은행이 파산하고, 뭐 유럽의 금융주들이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거기다가 극단적인 차별화, 그죠?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주도 섹터를 매매하지 않는 분들은 엄청난 소외감과 거기에서 시장도 또 불안하지. 예? 그래서 딱 주식을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지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께 이제 그 이전 영상으로도 계속 이야기했을 때 주도주가 가는 타임 부분에 주도 섹터를 매매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된다. 시장에서 소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타이틀에서 보듯이 주도 섹터,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라인 부분에 내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소외되고 시장이 지치는 현상이 전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 이 부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여기지 뭐 거의 그죠?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껏 요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보면 되지, 그지? 큰 그림에 있어서는 2,300과 2,50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는 2,134포인트까지 작년에 영국의 그 총리 선정 잘못하면서, 그죠? 떨어졌었던 때하고, 그리고 1월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급매물이 나온 타이밍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야.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일 때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지수만 바라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9개월째 2,300과 2,500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했어.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 섹터는 움직였고.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뭐다? 로봇이었다. 로봇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AI가 움직였고, 그 다음 우주항공이 조금 움직이다 말았고, 그죠?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잘 움직였지. 그 다음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였고, 이미 여러분께는 이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실제로 그죠? 2월 1일 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매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응? 제가 2월 1일 날 딱 이게 여기 돌직구 2월 1일이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수학의 정석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도 섹터가 갈 때 주도 섹터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땐 시장에서 소외된다. 지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이상한 게 이렇게 들어? 왜 이러죠? 이게 2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잖아. 그죠? 근데 이상하네.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응? 이거는 정말 이걸 이해해야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 이걸 제가 작년 10월 달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2월 1일 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미국하고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사가 틀리다. 그죠? 그리고 주도주 역사가 틀리는데 주도주가 뛰면 엄청난 시세를 갖고 간다. 응? 우리는 2003년 여기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종합주가 지수가 세게 올랐던 때가 요 2003년에서 2007년도. 그지? 그리고 요 장대 음봉이 53% 급락하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2003년에서 2007년 급등할 때 미국은 제한적인 흐름. 왜? 우리가 급등하던 시절에는 중국하고 인도 인프라 구축 때문에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이 올라가던 타이밍이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PD가 여자 PD분인데 나이 어린 PD분인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팬이라고. 응? 이때 제가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이해림의 SS를 하면서 그때 현대 모비스, LG 화학 응? 방송은 제가 조금 늦게 출연을 해서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날렸다고. 그죠? 그래서 진짜 제가 거짓말할 사람 아닌 거 알고 아실 거고. 응?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뭐야? 수익난 돈으로 집 리모델링을 했다고. 제 회원이 아니었어. 그냥 방송만 보고도. 근데 요즘 다시 제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고 그러면서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그러면 그 방송할 때 그 뭐야 댓글에다가 한번 쓰라고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시세 흐름 부분에 주도주는 주도주 섹터 부분을 이해해야 돼. 그지? 주도 섹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흔들릴 때 잡지도 못하고 뭐해 버틸 힘도 없어. 그리고 주도 섹터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핵심을 잡아라. 1, 2등을 잡아라. 그거를 선수가 아닌 사람은 쉽지가 않아. 시세 변동성을 다 쫓아가기도 어려웠고. 즉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현대미포가 1,300원에서 20만 원까지 200배가 올랐고 이제 그 무거운 현대제철이 100배가 올랐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여기 이 안에 배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그렇지 얘도 20만 원이 넘어갔다고. 동양제철화학은 더 심했지. 그죠? 현대미포조선은 더 심하게 올라갔고. 그런 주도주 역사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미국 시장이 뭐해? 우리 시장이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요 2017년 18년에는 반도체 호황기였다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0조, 55조 이렇게 낼 때. 응? 그래서 이 지수를 올라왔었던 요 양봉이 2017, 18년에 있었던 거고 박스권이었어.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타이밍에선 우리 시장은 박스야. 이건 지금 미국 시장은 월봉이에요. 키움권은 연봉이 안 나와가지고 해외식계. 응? 우리 시장 박스일 땐 얘는 급등을 했어요. 요 마지막 봉우리 이거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해서 오른 끝이세고 이제 걔네가 그때 올라갔던 게 이런 거예요. 아마존, 그죠? 메타, 넷플릭스 이런 거. 얘네도 여기서 올라간 게 기본 200배, 300배, 40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주도 섹터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가는 거니까. 이거 2월 1일 날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 2월 1일 날 이 방송 들으셨던 분 한번 7번 해보세요. 응? 그래서 아직도 2차 전지를 내 계좌에 50% 이상 들고 계시다. 1번. 그거 아니면 방송 들으나 마나야. 응? 진짜 들으나 마나야 여러분들. 그 근거와 관련돼서도 제가 수학의 정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어요. 이게 2월 1일 날 온 거니까. 그죠? 반도체 시장 보다가 규모가 더 커진다. 응?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7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전한다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대의 완성은 미국의 IRA다. 그리고 EU의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2035년부터 중지되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이거에서 테슬라가 연말에 떨어진 이유가 뭐다. 그지? 그리고 앞으로 LG 엔솔을 비롯해서 올라가고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한다. 개떡이다. 그죠? 유럽에서 배터리를 우리나라 이상으로 배터리 할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 게 뭐예요? 무슨 배터리가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냐고. 그죠? 그 내용들 부분을 봤으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거.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같이 얘기했었던 게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지?
가상인간과 연관된 부분, PIM, AI 반도체 관련, 그리고 GPT와 관련된 이런 쪽 라인 부분의 테마. 그죠? 그런데 실적이 없다. 그죠? 자, 이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 주식의 주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지? 방송 내용, 그냥 기사 내용이나 리포트 내용 읽는 방송인들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보다도 내용을 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응? 그래서 많이 올리면 팔아야 돼. 많이 떨어진 건 갖고 있고. 그죠? 제가 왜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굳이 했냐면, 그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왔어. 아까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셨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일요일 날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응? 그 악재로 아주 이날 이렇게 급락하던 날 우리는 2차 전지 샀어. 다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지, 그죠? 날마다 선물님, 그죠? 에코프로 사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사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응? 왜냐하면 저는 회원을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라면 이 주식을 하지만 회원님을 모시고 가는데 문제가 불거진 뉴스를 내용이 나온 주식을 회원 전부 다를 모시고 들어가는 사자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월요일이잖아, 그죠? 월요일 날 얘 때문에 2차 전지주가 하락을 하면 눈 감고 살아, 그냥. 응? 눈 감고 살아. 다른 주식? 그죠? 날마다 선물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왜?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거야.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더 갈 수 있지만 횡령한 기업은 저는 회원님들을 사자는 말을 못한다. 차라리 여러분들 하실 거라면 오스템 임플란트 하지 마시고 덴티움 하시라고. 그지? 그때 오래됐어 이미. 그리고 이번에도 내려올 때 잘 저점 라인에서 잡으면 돼. 이런 라인에서. 응? 그 외에 아직은 얘네가 주도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뻐질까? 이뻐질까? 화장품으로 이뻐질까 말고, 그죠? 화장품 마스크 벗으면 화장 더 많이 한다? 개뿔. 그죠?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 3년이라는 시간,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화장 안 한 것도 익숙해졌고, 그죠? 음주 문화도 옛날처럼 흥청망청 새벽 2시, 3시까지, 아직도 그렇게 마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0시면 끝나는 문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응?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세상은. 그러니까 옛날로 3년 전으로 바로 다시 돌아간다? 화장품이 무슨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냐고. 그죠? 그죠? 카지노가 제가 강원랜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난주. 반등 좀 해. 어젠가 그저께인가 강원랜드 2천억인가 영업이 시가총액을 봐야지. 중국인들 때로 몰려 들어오지 않는 한 옛날처럼 때로 몰려 들어올 일도 없고 이제 그래도 이전보다는 들어오겠지. 그런데 이미 주가 시가총액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야. 이 위에서. 따로 더 들어온다고 실적 좀 나아진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조장하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들? 야, 많이 올라온 거 팔았어. 맨날 많이 올라오면 팔래. 근거를 갖고 팔라래야지. 그죠? 여기서 쉴 수는 있어. 근데 저는 언제 쉬는지 예상 타이밍도 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가면 되돌릴 거다. 그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그 타이밍 오면 바뀔 거다. 그죠? 제가 매도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게. 그 다음. 그죠? 날짜가 맞아서 수요일 날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 종목에서도
순환한다. 섹터 내에서도. 응? 섹터 내에서도 순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종목 합추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야. 응? 리튬 관련주 딱 하면 1등이 에코프로잖아. 그죠? 에코프로. 2등이 코스모 화학이었지. 그죠? 2등이 코스모 화학이었어. 그런데 코스모 화학의 레벨단을 봐야 되고 거기에 금양이 치고 들어왔고 그죠? 4등, 5등 쪽 라인 애들 폐배터리만 하는 애들 그게 성일아이텍 그지? 4등, 5등 세비캠 세비캠 그죠? 모양이 틀리지? 등수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응? CRMA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나오기 응? 14일, 16일 날 발표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사라사라 물리는 거야. 그 전에 열심히 사서 발표하는 타이밍에 팔아야지. 그죠? 응? 똑같은 섹터와 종목도 언제 공략의 포인트를 갖느냐야.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지? 이제 치우고. 어디 갔어? 이거. 자, 내용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게 올라왔어. 그런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지분 계속 투자하잖아. 그죠? 실적으로 보면 접근하면 안 되는 주식이지, 사실. 그죠? 시가총액, 여기 오타가 났는데, 시가총액 2조 5천억을 설명할 수는 없어. 그지? 작년에 136억 매출에 13억에 영업이익이니까. 그런데 시가총액 2조 5천억. 그런데 죽었다는 신호는 아직 없어. 그죠? 죽는 신호는 없어. 요거를 차트로 한번 딱 설명을 드리면 큰 마디로 보는 거야. 응? 아, 얘가 여기서 1차 상승을 했죠. 그죠? 머뭇머뭇거리다가 요 1차 상승 이후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번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오니까 딱. 그지? 1차 상승, 눌림. 그지? 조정 보이다가 2차 상승을 딱 그 마디만큼 했어. 그러면 여기선 더 올라간다고 사러 단기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지. 그죠? 이게 마디야. 이해되세요? 더 올라가도 더 올라가는 건 뭘? 다른 사람 몫인 거지. 응? 그거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 언제 팔 거예요, 주식을? 올라가는 주식을. 응? 매도에는 3가지 매도 원칙이 있어, 저는. 예측 매도, 확인 매도, 손절매. 응? 예측은 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예측이니까 다 줄일 수는 없는 거야. 비중을 줄이는 거지. 비중 관리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끝나는 시그널가 나. 그러면 확인 매도야. 또 하나, 익절이든 손절이든 손절매. 매도를 할 때 고점에서 몇 프로가 떨어지면 나는 매도하고 다시 보겠다.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큼 떨어지면 매도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뭐예요? 주식
올라가도 떨어져도 매도 못해. 그냥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그러다 보면 주식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주식을 사면서 어느 라인 정도의 흐름을 보고 사는 거고 그 예측이 틀렸으면 틀린 걸로 바꾸는 라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게 올라갔다가 그죠? 그 뒤에 후발주자로 누가 끌고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셔? SBB테크, 그죠? 응? SBB테크. 얘도 여기서 1차로 상승. 여기서 2차로 상승. 보통은 3번의 큰 흐름이 나오지. 그지? 예. 여기서 3차 여기 딱 드러나왔잖아. 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3차 시세가 이렇게 3번의 마디가 나오면 그 주식은 안 해. 응? 득보다 실이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을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유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3번째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멍글 확률보다 고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종목마다는 다소 틀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스킬을 배우는 거야. 그죠? 그렇게 배우는 부분을 가지려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제 9시부터 지난주는 주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 자세와 그리고 주가라는 게 그죠? 이 기본적인 마인드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고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의 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주 단순한 봉 라인이나 이평선 흐름 그리고 실제 실전에서 아침에 갭상승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지? 오늘 우리 날마다 선물님 2차전지 새로운 종목으로 아침에 들어갈 때도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여튼 그것까지 제가 종목 여기서 설명드리긴 없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때 그 위치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 그런 공부를 매주 월요일 9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전문 매매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날마다 선물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고급으로 들어가면.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시간만 많이 걸릴 거지. 지금 그런 가운데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로봇이나 AI, 그죠? 셀바스 AI나 아까 설명드렸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 이렇게 마디를 봐보셔. 그지? 1차 상승 세게 하고 그지? 2차 상승 진군하면서 들어온 라인 그걸 지금 오버하고 나서 지금 옆에서 박스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이격 때문에 늘어지느냐 옆으로 늘어지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급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셀바스 AI와 관련된 내용 부분들 이런 거와 거기에 수급이나 실적이나 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가야지 그냥 AI가 좋다 해서 막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지? 여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응? 얘네가 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실적 있는 놈 하나 AI 쪽은 대부분이 실적이 없는데 이제 실적 있는 놈 위세 아이탁이라 그랬죠. 그죠? 응?
우리 회원님들은 여기서 매도했나 그래. 제가 매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가잖아요. 오늘은 리포트 빨이 좀 컸고 여기에 변동성이 그나마 이익을 갖고 있는 라인이니까 얘 이 추세 하단. 그죠? 추세 하단을 지켰고 그러면 추세 상단으로 다시 되돌아나가는 라인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를 오버슈팅 한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그지? 그렇게 나만의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 부분을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주식을 해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시장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주도 섹터를 공략하기가 어려운 라인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궁극적으로 중국향 쪽은 힘을 못 쓴다. 그죠? 반등을 해도 지금 오늘 시장 반등 바라보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 계속되는 은행 진통 이것 때문에 개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신용에서도 좀 빠져나가고 오늘도 이건 이제 20일까지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분명히 빠졌을 거라고. 거기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데 개관이 들어오면 뭐해? 낙폭과대 쪽에 들어와. 응? 낙폭과대 쪽에서 개관이 밀고 있는 뭐해? 반도체 소부장. 이제 그쪽에서 왜? 지네들이 2차전지 쪽 라인에 종목이 별로 없거든. 응? 비중이. 응? 거기에 외국인들은 뭐해? 주도 섹터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애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흐름에서 시장이 움직일 거냐, 그걸 예측하고 대응하는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응 부분을 뭐 다른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리를 결정을 하면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지? 이 동결이거나 인하를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환호하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될 거야. 그죠? 오죽 급했으면 이제 동결을 하냐고. 그 이전에 0.5b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적어도 0.25bp는 해야지. 그래야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멘트 속에서 동결하면 안 좋아요. 우리 날마다 선생님은 다 잘 아시는데 뭐하러 오셨어. 꼭 알바 같아. 너무 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 알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응? 알바 몇 명 놓고 맞습니다 짝짝짝짝 하면서 분위기 해놓고 우리 이거 수익 많이 났어요. 저거 수익 많이 났어요 하면서 그거 아주 태반이야. 양아치들 정말. 날마다 선무님 너무 그렇게 하면 알바인 줄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하셔. 아셨지? 네. 근데 뭐 여튼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그제 25bp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파월이 이야기를 할 때 금리를 0.5bp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시장 이 금융 불안 안정을 위해서 0.25bp밖에 못했다. 이런 식이면 그제 지금 추세, 지금 흐름 그대로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지? 반면에 0.25bp 인상하면서 재반 여건 인플레이션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예요? 충분히 뭐 금융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의 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25bp 정도가 적당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양호한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게임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면 반도체 쪽 라인
그죠? 반도체는 뭐야? 분명히 반도체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마저 못했는데 그죠? 요거는 납배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야. 그죠? 중국에서 탈중국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죠? 중국에서 사실상 뭐예요? 웨이퍼 투입량을 10년간 5% 이상 못 늘리게 한다는 건 웨이퍼를 투입을 해야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거를 10년간 5% 이상 하지 못 늘리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거기에 뭘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납배드라고 이야기하지만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K칩스법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뭐 육성하고 이런 흐름과 이제 거기에 선별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 반등할 텐데 1, 4분기 실적 발표쯤 되면 또 꼬꾸라질 거야.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제? 그래서 반등해야 하는 섹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박스권 라인 부분에서 힘들었지. 시장 전반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금융 불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사람의 심리를 더 압박했다. 그죠? 그렇다면 중국 관련 시크릿컬 업종 라인들, 중국 소매 판매 라인이 아닌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 위에 고점 라인에 고점이라기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할 땐 어디 있어요? 에코프로 차트가 그지? 이거 에코프로 차트 여러분들 몇 번 봤잖아, 그지? 이게 2월 달에 출발할 때가 11만 원. 요 동그라미 쳐서 2월 11일이 21만 원. 그게 여기는 33만 6천 원까지밖에 이게 그 이전 건데 4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잖아.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 때렸다가 다시 사야 되는지 이거를 가늠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게 뭐예요? 잘못하면 고점에 사서 기간 조정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지? 잘 모르는 사람은 너무 빨리 팔아서 올라간 거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고 그 타이밍에 흐름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한 내 가이드라인이나 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매매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주도 섹터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뭐 지금 청말님 지금 쫓아가셔. 좋은 회사는 그 이전에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들어가지 않고 지금 들어가냐고 그죠? 저는 안 들어갈 거야. 다른 종목 할 거지. 2차 전지에서. 응? 에코프로가 좋다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뭐 궁극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도 한두 달 고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죠? 한두 달 고생이 시켜서 다시 또 확신에 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또한 주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에코프로가 좋아. 뭐 내년에 100만 원 가. 그럼 뭐해? 그지? 내가 산 가격이 5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까지 조정을 보여. 그죠? 그런데 그 40만 원까지 조정을 보이는 순간 다른 종목들은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 그거 버텨낼 수 있어? 행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청말님
참을 수 있냐고. 50만 원 갖다가 40만 원까지 내려와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섹터들이 막 올라가. 그러면 또 난리 날 걸 방송이 2차 전지 고점 나왔습니다. 뭐 하고 다른 종목 반도체가 좋아요. 시크릿권 업종이 좋아요. 그지? 그러면서 또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게 역사야. 저 아시는 분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매도하라 그랬는지 아시잖아. 그지? 카카오 고점 나올 때. 우리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라인에 뭐 그거 이제 자랑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주도 섹터를 봐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사도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10만 원짜리가 45만 원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속도를 죽일지 아니면 더 세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시장 상황 판단.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여기에 많이 올려놨어, 카페에도. 여기에 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많아. 시장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시장 탓만 할 거냐. 그리고 뭐에 이 시장이 뭐에 떨어질 때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외부 압박에 의해서 떨어질 때 뭐 좋은 종목을 사라. 오히려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가면 조심해라. 이해돼요? 이 말뜻 이해하시는 못하시는 분 계실 텐데,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가면 뭡니까? 주도주, 주도 섹터 말고도 반등하는 종목이 많게 되잖아. 종합주가 지수가 세게 올라오면. 이해되세요? 다른 종목도 반등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의 집중력이 약화되는 거야. 지수가 별 볼 일 없으면 뭡니까? 살만한 주식이 없는 거야.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그지?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 그거는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게 무수히 많은 경험과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주도주 역사를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하나 비교를 하지 뭐. 그지? 아까 하다못해 조선주, 철강주 그 무거운 애들도 뭡니까? 100배씩 올랐다. 그지? 그때 가장 화려했었던 게 동양제철화학이니까 OCI지. 그때 OCI. 이제 지금은 여기서 헤매고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얘가 제일 화려했어. 예, 그 차화정 시절에 차화정의 주도주를 매매한 사람이 또 김기수입니다. 날마다 선물님. 응? 전 주도주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7,700원이 65만 7천 원까지 올라왔죠? 그죠? 자, 7천 원짜리가 65만 원까지 왔어. 그지?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주도주라고 중간중간에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올라가는 주도주는 없다는 거야. 그지? 여기서 요 조종만 해도 잘 보세요. 요 조종만 해도 36만 원에서 그지? 22만 4천 원까지 14만 원이 떨어졌어. 그지? 여기서 39만 원에서 뭐예요? 저가가 18만 6천 원이니까 그지? 거의 40만 원에서 2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버틸 수 있겠냐고 정말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종받는 요 타이밍에 다른 종목 다른 섹터가 올라가면 뭡니까? 고민하다가 뒤늦게 반등할 때 팔고 또 글로 간다고. 응? 그러고 나면 끌고 올라가고. 이런 주도주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만 주도주였다고 해도 가만히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는 거야. 이제 와서 47만 원, 50만 원인데 거기서 사면 100만 원까지 마음 편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할 거냐? 그리고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사이클에 올라올 때 저는 다 때릴 거야. 어느 순간에. 오늘 새로운 2차전지 종목을 샀지만 어느 타임 그 타이밍에 다 팔고 다시 기다릴 거야. 그 타임까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그죠? 우리 형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주식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지? 그렇지 않아. 리바운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 계속 이야기하는데 카카오 한번 보자고. 그지? 21만 원대 카카오를 이때 21만 원이다. 17만 원 이때 이 일봉. 응? 시가총액이 80조가 넘어갔던 놈이 지금 28조야. 그죠? 28조. 이렇게 올라갔던 얘는 왜 조사를 안 해? 얘도 조사해야지. 그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사를 해야지.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말이야 뭐지? 아까 닮았던 선물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던 거. 뭐야? 응? 100억씩 둘이서 300억씩 둘이서 600억 받았잖아. 연봉을.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붕괴해야지 붕괴. 두 회장이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전부 다 이렇게 박살내놓고 다 쪼개기 상장하면서 지네들은 뭐예요 그게? 날마다 선물님 아까 들으셨잖아. 제가 뒤늦게 이야기했잖아. 그 뭐야? 스톡옵션. 나이가 들면 이래요. 죄송해요. 응? 스톡옵션 행사해갖고 300억씩 해먹었어. 응, 스톡옵션.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당시 지난번 에코프로 21만 원. 응? 그때가 얘 같이 비교드렸던 때가 여기야. 응? 6만 5천 원대. 그 21만 원 비교드렸을 때 걔는 21만 원에서 47만 5천 원 갖고 얘는 여기 밑에 내려왔어. 그런데 얘도 내일 금리 그죠?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혹시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은 참고하시라는 얘기야. 하단은 여기 잡았고 암만 안 좋아도 그지? 에코프로보다는 안 좋다고 해도 그지? 요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그지? 67,000원 여기 라인까지는 조금 오버했다가 내려오고 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세월 보내겠지. 그지? 요렇게 박스권이고. 그죠? 여기서 10% 20% 먹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뭐해?
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도 지금껏 갖고 있었으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계속 카카오하고 에코프로를 비교를 하니까 뭐 여기에서 카카오도 계속 매도를 한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 봐 여기서도 기다리면 뭐 한 67,000원 뭐 요 정도 라인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저는 뭐 요새는 거들떠도 안 봐. 옛날에 무진장 매도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얘 주근장창 매도하라고 게임주 주근장창 매도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비교하면서 우리 50만 원에 다 팔았다. 응? 50만 원에 다 팔았으니까 게임주 하지 말아라. 그 영상에도 있어요. 그리고 나선 절벽. 우리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 그지? 학살이잖아. 근데 관심도 없어. 뭐 판호 개방 뭐 해서 그래 조금 반등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반등 안 하면 뭐 그게 주식이야? 그죠? 자, 요 정도만 하고 우리 이제 관리팀 분이 계속 써주셨는데 그죠? 오늘도 이벤트를 하네. 여튼 뭐 저는 이미 뭐 저는 그 혹시 이 사실 방송하는 이유가 그죠? 그 공개 방송 어디서 하고 그거 찾아오시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 보통 전문가들이 방송 출연하면 그죠? 저는 그것도 그것도 설명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 마케팅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주의야.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런 노력과 그런 검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냥 자랑에 현혹돼서 하면 그건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 못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는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 다만 우리 이제 뭐지? 날마다 선물님 제가 배가 고파서 지금 이 발음도 제대로 그거에 그런데 매일 공부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 어떤 종목의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사실 어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종목 분석 및 참고 자료 우리 종목은 잘 안 올려 회원님들 종목은 근데 어제 여기에 이미 제가 어디야 여기 있죠 무디스 테슬라 신용 등급 상향 3월 20 어디야 3월 21일 어제죠 그지 어제 3월 21일 날 응? 10시 요거 아닌데 요거 이전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치 22일이니까 21일 그치?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각 여긴 잘 안 보이는데 테슬라가 올라갈 걸 미리 안 거야 위치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슬라가 3월 1일 3월 첫 주차보다 2주차에 판매량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도표에서 보셨지만 유럽이나 중국에서 판매량 늘고 포드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정도면 테슬라가 또 당연히 증가했겠지. 그러면 1, 4분기 실적이 어떻겠어요? 테슬라가. 좋겠지. 그죠? 그거 보고 그 라인까지 끌고 가겠지.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뉴스 라인 부분에 다만 뉴스도 그렇고 어떤 라인도 그렇고 그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제가 여기는 논평은 안 해놔. 논평을. 응? 그냥 뉴스만 여러분들 이런 뉴스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뉴스다. 거기에 현혹돼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이거
사우디 이 에스코넷과 관련된 부분도 조그만 종목이라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것도 3월 20일 날 그냥 상한가 갔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내가 매매를 안 해도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 저런 종목이 가는지 이런 건 종목은 공부를 해야지. 그죠?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저는 맨날 종목 업데이트를 하고 응? 어떤 내용인지 그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속에서 지금 딱 들어오시는 타이밍 부분이 뭐예요? 조금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분, 응? 그런 분들은 이번에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어디 갔지? 마케팅을 못하니까 이게 어디다가 글 썼는지도 제가 몰라, 잘. 하여튼간 뭐 그 있어.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공부할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궁금한 것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 그래서 1600-5908이래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뭐 자세하게 이야기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여기 들어가시면 내용과 관련해서 다만 이제 항상 영상 부분은 이 기술적 부분이나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종목의 부분 막 제가 여러분들께 막 다 노출하진 않아. 그거 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그죠?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자료 그 보면 예전에 다 올렸던 거야. 그지? 이 뭡니까?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이거 한번 딱 읽어보시면 알아. 응? 4개월 전에 응? 여기에서 딱 찍은 게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응? 양극재에서 그 한번 보셔 확인하셔.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